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음에 대한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빨리 준비하시고, 지난 시간에 자음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교재 12쪽입니다. 빨리 준비하시고 모음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정의 먼저 보고 공부 시작해 볼까요?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등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어에는 총 21개의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 21개 모음 다 써봐라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시간 있는데 한번 써볼래요? 여기 여러분 교재 12쪽에 보면 빈칸 있잖아요. 그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죠. 적어볼까요? 해보세요. 다 써봤어요? 자, 그럼 지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게 기본 모음이죠. 이 기본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에다가 자음 하나씩 넣어서 우리가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 그 다음에 나냐, 너녀, 노뇨, 누뉴, 의이 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이 기본 자음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모음을 한번 하나씩 첨가해 볼게요. 이 모음을 하나씩 이렇게 첨가해 보면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에, 예, 왜, 위, 의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죠.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글자가 만들어지네요. 7개의 모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모음이나 어모음을 첨가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 같은 글자죠. 자, 오에다가는 아를 첨가하면 와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어를 첨가하면 뭐가 됩니까? 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와, 워까지 2개를 한번 또 추가를 해볼게요. 이걸로 끝?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모음을 첨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와 왜까지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21개의 모음이 우리말에는 있어요. 모음을 분류할 때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단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발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술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입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중모음은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입 모양이 다른 걸 이중모음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모음은 에, 아, 에, 어, 에, 오,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해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왜에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바뀌는데? 위도 바뀌는데, 이 이렇게 요거 2개가 좀 논란이죠. 요 2개가 원래 우리 고유어에서는 단모음이에요. 그런데 현대 이 언중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중모음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은 해주고 있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단모음입니다. 원래는 왜나 위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게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 이중모음은요.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 어때요? 모양 바뀌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야에서 아로 한번 가볼게요. 야를 길게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야, 야, 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 아로 끝나지. 해볼게요. 왜로 시작했지만 애로 끝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요.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 말고 지금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우리말의 반모음은요. 2계열 반모음과 5계열 반모음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오나 오는 거의 같은 계열로 봐요. 그래서 2계열 반모음, 이렇게 반모음은 반모음이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요. 그래서 2계열 반모음과 5계열 반모음이 있는데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에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앞에 반모음을 먼저 발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단모음을 발음해서 끝은 뭘로 끝난다는 거야? 단모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만
뭐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우리말에는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된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발음하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구분해 볼까요? 1번 오, 단, 이, 단, 여, 이중, 의, 이중, 와, 이중, 요, 이중, 오, 1번 또 나왔네. 단, 왜, 이중. 그쵸. 여기 우리가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발음하면서 헷갈리는 뭐랑 뭐는 없냐면 왜하고 위가 없는데요. 왜하고 위는 우리가 언뜻 편하게 그냥 평소에 발음하듯이 발음하면 이중모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단모음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이 단모음은요,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좀 쉬워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한 상태로 나는 소리를 원순모음, 반대다.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면서 나는 모음을 원순모음, 입술이 평평한 상태로 나는 모음을 평순모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발음해보면 금방 나온다? 봐요. 여기 원순모음 한번 발음해볼래요? 오, 왜, 우, 위. 어때?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평순모음 한번 해보자. 아, 에, 어, 에, 이. 어때요? 입술이 평평하게 소리가 나죠. 제일 구분하기 좋은 게 바로 으하고 우예요. 한번 해볼래요? 우, 우. 어때요? 평순모음, 원순모음 발음해보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교재 16쪽입니다. 평순모음, 원순모음은 구분하기 쉬우니까 우리 발음하면서 바로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자, 에 어때요? 에, 평, 오, 원, 아, 평, 이, 평, 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 오, 원, 평, 위. 이 발음 좀 이상하다, 그치? 그냥 왜라고 할게. 알아서 좀 들어요. 왜? 원, 평. 원순모음, 평순모음은 여러분이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순이 한자로 입술 순자란 말이야. 원순, 동그란 입술, 평순, 평평한 입술 그런 뜻이니까 요 용어만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을 해봐도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런 느낌이 나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혀의 최고점, 발음을 할 때 입천장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그러니까 혀의 끝이 아니라 혀의 이 윗부분 있죠. 그 혀의 윗부분이 이 입천장을 중심으로 입의 앞쪽에 닿느냐, 입의 뒤쪽에 닿느냐. 결국은요, 발음을 할 때 혀가 뒤로 이렇게 쑥 밀려 들어가는 소리냐, 아니면 혀를 살짝 내빼면서 내는 소리냐, 그런 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혀 설자입니다. 전설모음, 전설의 고향 할 때 그 전설이 아니라 전설, 혀가 앞에 위치하는 모음이다. 혀의 최고점이 앞에 위치하는 모음이다. 그래서 전설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설모음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이, 에, 위, 왜. 어때요? 혀가 약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음이 되죠. 후설모음은요. 전설모음이랑 반대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혀가 뒤로 빠지는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으, 어, 아, 우, 오. 어때요? 위에 있는 이에, 왜에 비해서 오는 혀가 뒤로 쑥 빠지는 느낌이 있죠.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 17쪽에 보면 밑에 이제 여기 얼굴 사각형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워주세요. 자, 교재 17페이지 밑에 있는 설명은 지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로 1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하면서 바로바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느낌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오 어때? 오 앞에 있는 것 같아? 뒤에 있는 것 같아? 오 뒤로 좀 빠지는 느낌이야. 왜? 어때요? 쑥 내미는 느낌이죠? 전설모음이고요. 에 역시 앞으로 내미는 느낌. 뒤로 빠졌어. 아 뒤로 빠졌어.
이 앞으로 내밀어. 우 뒤로 빠졌어. 위 앞으로 내밀어. 네, 조금 선생님이 억지 부리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를 했는데,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선 우리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 그래서 진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었잖아요. 혀의 높낮이도 혀의 높낮이? 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혀의 높낮이라기보다는 소리를 낼 때 입을 얼만큼 벌리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고모음은요, 입이 제일 조금 열리는 소리. 입을 제일 조금만 열어도 소리가 나는 소리를 우리가 고모음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 위, 우. 이것만 하면, 요것만 발음하면 입이 조금 열렸는지 많이 열렸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중모음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중모음 한번 또 발음해봅시다. 이번에는 고모음보다 소리가 조금 더 입을 벌려서 내야 되는 소리. 에, 웨, 오. 자, 다음 마지막 저모음입니다. 입을 가장 크게 열어서 혀를 낮춘 다음에 내야 되는 소리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는 이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 전설모음이면서 그 다음에 평순모음입니다. 자, 이 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을 모음인 이 세 개를요. 혀의 높낮이만 다른 고, 중, 저에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 어떻습니까?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게 느껴져요? 에. 자, 그래서 여러분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생각할 때는 입을 얼만큼 벌려서 소리를 내야 되느냐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고, 중, 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 우, 웨, 이, 오 이거 일단 적어 놓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이게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1쪽에 보면 모음 체계표가 그냥 아예 한 편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발음하면서 고모음과 중모음, 저모음 비교하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21페이지입니다. 짜잔! 자음 체계표에 이어서 등장한 모음 체계표입니다. 모음 체계표는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음 체계표랑 마찬가지. 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자음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꺼번에 그냥 오늘 다 외워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표의 구조를 일단 외워두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외워야 될 때 그때 바짝 외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지금 공부할 땐 80점만 하자고요. 역시 이 표도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가로축과 세로축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그러면 역시 몇 점? 80점 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모음 체계표는 자음 체계표보다 훨씬 단순해서 이 가로축, 세로축만 딱 이해하고 외우잖아요. 그러면 외우는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가로축은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자, 혀의 최고점이 입 천장을 기준으로 앞쪽이냐 전설, 뒤쪽에 있느냐 후설입니다. 전설, 후설 말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말을 할 때 혀가 뒤로 쑥 말리는 느낌이 나는 게 후설 모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또 각각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냐 평평하지 않냐. 평평하지 않냐에 따라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각각 나뉩니다. 자, 전설모음, 후설모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평순모음, 원순모음으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음들을 전체로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이 표 이해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먼저 나누고 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한 번 더 나눠요. 평순이냐, 원순이냐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 가로축과 세로축만 이해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다 외웠어. 자,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 위, 제, 왜, 해가 전설모음이에요.
키위 제외해가 전설 모음입니다. 자, 그럼 후설 모음은요? 금붕어 조화로 한번 가볼까요? 뭐 맞춤법 다 파괴해. 그냥 쉽게 써. 금붕어 조화. 자, 이렇게 외워봅시다. 자, 우리말 단모음, 전설 모음은 키위 제외해예요. 키위 순서대로 키위 제외해고요. 후설 모음은 금붕어 조화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늘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까지 완벽하게 외웠어. 그럼 100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모음 체계표의 구성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었다면 오늘은 85점 이상.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음 체계표 보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아직 다 못 외웠는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뭐 어떻게 풀어? 보고 풀면 되지. 바로 위에 있잖아요. 21페이지 보면서 풀면 되죠. 자, 보고 풀어봅시다.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서 즉 전설모음이면서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은 중모음이라 그랬어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어 전설이야.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대요. 평순모음입니다. 그러면서 중모음이래요. 뭐죠? 찾았어요? 애네요. 그치? 다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어. 전설 모음이야.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아. 평순 모음이야. 중모음이야. 그럼 뭐밖에 없어? 애밖에 없어. 자, 2번 볼까요? 후설 모음 중에서 금붕어 조화 중에서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인 것은 무엇일까요?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인 것은요? 아네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표 보고 찾아내다가 나중에는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까지 딱 외웠어. 그럼 이제 안 보고 풀 수 있고 안 보고 푸는 게 조금 부담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지 받자마자 한 구석에 그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3페이지에 있는 문제 함께 풀어보고 모음 공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3쪽 자음과 모음 이제 마무리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랑 답 맞춰보기 전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한 10초 정도만 영상 멈추고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얼른 풀어보고 그리고 함께 답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얼른 문제 풀어보세요. 멈췄어? 됐어? 됐으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자, 1번. 우리말에는 자음이 21개, 모음이 19개 있다. OX? X 반대였었죠?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는 음운이다. 정답? O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3번에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 우리말의 단모음은요. 딱 10개밖에 없습니다.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에 들어있는 단어만 들어있는 모음만 단모음이거든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는 바로 뭐다? 우유네요. 이중모음인데 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4번 발음할 때 울림소리를 내는 자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울림소리 노란 양말 혹은 모노레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란 양말, 모노레일 이렇게 외우는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요게 이제 우리말의 그 울림소리란 말이에요. 유성음이라고 부르는 울림소리인데요. 자, 기차와 나무 중에서 유성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바로 나무입니다. 5번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다. 즉 어떤 모음이냐면 전설 모음이라는 뜻이죠. 자, 전설 모음은 키위 제외해 였습니다. 키위 제외해니까 개미. 마지막 6번 된소리 자음과 저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일단 된소리 자음 여러분 쌍자음을 우리가 된소리 자음이라고 해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비읍 이걸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잖아요. 자, 무릎에 된소리 들어있어요. 피읍은 거센 소리였었죠. 그래서 무릎은 아닙니다. 자, 어깨에 있나요? 쌍기역 있네요. 자, 하나 더 조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저모음이 들어있냐 그랬거든요. 자, 저모음은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나는 모음이 저모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의 저모음은 에하고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하고 아 중에서 어깨, 들어있네요. 어깨. 그래서 정답은 어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 자음과 모음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참 힘들어했었던 의문의 변동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이 의문의 변동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또 이렇게 약간 푸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약간 수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만 하면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요. 수능까지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